자, 오늘은 일본 경제에서 들려오는 아주 심상치 않은 경고, 그리고 이게 우리 한국에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요. 일본 언론 스스로가 지난 10년의 정책과는 이제 작별이다라고 선언한 아주 의미심장한 한 문장입니다. 아니, 강한 일본을 만들겠다던 그 대표 정책이 도대체 왜 이제 와서 망령이라는 소리까지 듣게 된 걸까요? 바로 이 미스터리를 오늘 풀어볼 겁니다. 지금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 언론까지 나서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. 근데 그냥 경고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좀 섬뜩한 과거의 한 사건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게 바로 영국의 트러스 쇼크라는 사건인데요. 전문가들이 왜 하필 이 사건을 언급하냐면 지금 일본에서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바로 이것과 똑같다고 보기 때문입니다. 자, 그럼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죠. 도대체 아베노믹스가 뭘 약속했었고 현실은 어땠길래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지 우리 시간을 2012년으로 한번 되돌려 보겠습니다. 계획은 간단했습니다. 일본의 그 지긋지긋한 장기 침체를 끝내기 위해서 소위 세계의 화살이라는 세 가지 강력한 정책을 동시에 쏘아 올린 거죠. 그리고 이 세 개의 화살, 효과가 있었을까요? 네, 딱 한 군데에서는 정말 엄청난 성공을 거뒀습니다. 바로 주식시장이었죠. 보세요. 10년 좀 넘는 시간 동안 지수가 거의 5배가 뛰었어요.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화려한 성공이었죠. 하지만 그 화려한 숫자 뒤에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. 일본 언론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정책이 만들어낸 4개의 망령이 슬슬 그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겁니다. 첫 번째 망령, 바로 정체된 성장입니다. 주식시장은 저렇게 뜨거운데 정작 실물 경제는 전혀 살아나지 못했다는 거죠. 이 그래프가 그 모순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. 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데 실제 경제 성장률은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어요. 경제가 완전히 정부가 돈을 푸는 것에만 의존하게 된 겁니다. 정부가 돈을 쓰면 반짝 성장하고 멈추면 바로 마이너스로 곤두박질 치는 그런 구조가 고착화된 거죠. 자, 두 번째 망령은 더 심각합니다. 폭발적인 부의 불평등. 근데 이게 단순히 월급 차이가 아니었어요. 문제는 자산이었습니다. 이 표를 보시면 핵심이 딱 보입니다. 소득 격차는 뭐 큰 변화가 없어요. 그런데 자산 격차는 엄청나게 벌어졌죠? 왜 그랬을까요? 정부가 푼 돈이 월급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부자들 손에 들어가서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으로 흘러들어갔기 때문입니다. 결국 돈을 버는 동안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뒤처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. 그리고 세 번째 망령, 바로 엔화 가치의 붕괴입니다. 이건 정말 재앙적인 수준이었어요. 아베노믹스가 막 시작됐건 2012년에는요. 1달러를 바꾸려면 76엔만 있으면 됐습니다. 그런데 2024년, 지금은 어떤가요? 똑같은 1달러를 바꾸려면 152엔이 필요합니다. 말 그대로 돈의 가치가 그냥 반토막이 나버린 거예요. 이건 전 세계를 상대로 엔화를 가진 모든 일본 국민이 더 가난해졌다는 뜻입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, 어쩌면 가장 위험할 수도 있는 망령입니다. 바로 산더미처럼 불어난 국가 부채죠. 이게 왜 무섭냐면요. 금리가 이제 더 이상 제로가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일본이 갚아야 할 이자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. 불과 몇 년 뒤에는 정부 예산의 거의 4분의 1, 즉 25%를 빚 갚는 이자로만 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. 정말 끔찍하죠? 자, 여기까지가 일본의 이야기였습니다. 그런데 이 이야기가 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할까요? 왜 남의 나라 이야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?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. 소름 돋을 정도로 닮았거든요. 일본이 걸어온 길을 보세요. 엄청난 돈을 풀고 미국보다 낮은 금리를 유지했죠. 우리나라는요? 똑같습니다. 미국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돈을 풀었고 금리도 계속 낮게 유지해왔죠. 엔화 가치를 폭락시켰던 그 환경과 조건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. 물론 그래도 우리는 일본이랑 다르다. 실질 임금은 올랐지 않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. 네, 공식 통계만 보면 한국의 실질 임금 성장률, 일본보다 훨씬 좋아 보입니다. 하지만 여기에 아주 큰 함정이 있어요. 우리나라 물가 통계에는요, 미친 듯이 치솟은 집값이 거의 반영되지 않습니다. 이걸 고려하면 우리 서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살림살이는 어쩌면 일본의 그 정체된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. 다행인 점은 우리는 아직 일본처럼
위기의 끝에 서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. 말하자면 우리는 아직 이야기의 결말을 바꿀 수 있는 중간 지점에 서 있는 거죠. 그래서 우리에겐 선택지가 있습니다. 이대로 일본이 걸어갔던 길, 즉 자산 불평등은 더 심해지고 원화 가치는 떨어지는 길을 계속 갈 것인가? 아니면 지금이라도 방향을 틀어서 AI나 미래 신산업처럼 진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곳에 과감하게 투자할 것인가? 우리는 바로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. 일본이 10년 넘게 걸어서 도착한 그 위기의 지점에 우리는 어쩌면 불과 몇 년 안에 도달할지도 모릅니다. 아베노믹스의 망령이 우리에게 던지는 경고는 바로 이겁니다.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이 시간,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?